저는 오늘 제 친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보험금을 딸이 몰래 해지하고 가져갔거든요.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시겠어요? 40년을 키운 딸이 저한테 한 짓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노하실 겁니다. 저는 윤정자, 올해 67살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 두 딸을 키웠습니다. 큰딸 소연이, 작은딸 소민이. 내 자식만큼은 고생 안 시키겠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았죠. 손이 튼 적도 많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딸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2012년 제 60살 생일날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그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쓰러지면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생명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이 상품은 나중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보험 설계사가 말했어요. 매달 30만 원씩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안전망이야. 통장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죠. 큰딸 소연이가 그날 저녁 찾아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효녀인데 뭐. 소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보험 든 거 맞죠? 내가 어떻게 알았어? 엄마 문자 봤어요. 그 보험 언제 만기예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만기를 물어보는 걸까?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한 10년 뒤? 그때쯤이면 괜찮은 목돈 될 거야. 소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쯤이었을 거예요. 소연이가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전화를 걸었죠. 소연아, 괜찮아?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구할 거예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며칠 후 소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며? 그러게 뉴스에 맨날 나오더라. 엄마 통장이랑 보험 서류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왜냐면 그건 제 마지막 안전망이었거든요.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소연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허락했어요. 딸을 믿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관리하면 안심이지. 통장과 보험 서류를 건넸습니다. 소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제가 잘 지킬게요. 그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죠. 내 딸인데 뭐가 문제겠어. 그 후로 소연이가 자주 찾아왔어요. 하지만 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엄마 카드값 좀 급한데? 엄마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서. 처음엔 조금씩 줬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제 적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소연아, 너무 자주 빌리는 거 아니야? 엄마 미안해요. 곧 갚을게요. 하지만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2020년 가을, 제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현기증이 왔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죠. 고혈압이었습니다. 작은 딸 소민이가 서울에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며칠 후 소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니가 보험금 돌려드렸대요. 뭐? 무슨 소리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민이가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고객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고객 윤정자입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보험 계약이 아직 유효한가요? 상담사가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보험은 2019년 11월에 해지 처리됐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해지금은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퇴원 후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 사라졌어요. 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민이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이거 언니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우리 소연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배신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소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네, 엄마. 왜요? 목소리가 태연했어요. 너 엄마 보험 아니? 아, 그거요? 왜 해지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대답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돈 잠깐만 빌렸어요. 뭐, 곧 갚을게요.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너 미쳤니? 그게 엄마 마지막 안전망이었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곧 갚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40년을 키운 딸이 저한테 이럴 수 있나요? 며칠 후 소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소연아, 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아니?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왜 그랬어? 제가 정말 급했어요. 남편이 사업 망하면 우리 가족 다 거리로 나앉는다고. 소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딸을 봤어요.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언제 갚을 건데?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어느 날 우연히 시내를 걷고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누군가를 봤습니다. 소연이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외제차에 타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저 돈으로 저러고 있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소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너희 남편 요즘 뭐해? 사업 준비 중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오늘 봤어. 다른 여자랑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그 돈 도박빚 갚는데 쓴 거지? 엄마, 대답해. 죄송해요. 소연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말을 잃었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죠. 정자야, 무슨 일 있어? 말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내 딸이 절 배신했다는 게요. 며칠 후 소연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서 소연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이혼해야 해요. 위자료라도 줘야 한다고요. 그 말에 문을 벌컥 열었어요. 뭐, 남편이 이혼하재요. 위자료 내야 해요. 그래서 또 돈 달라고? 소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돈 다 썼으면서 또 달라고 하니? 엄마, 나가. 당장 나가. 소연이를 밀쳤어요. 딸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소연이가 밖에서 울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소민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아. 모든 걸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한 짓, 보험금이 사라진 것. 소민이가 분노했어요.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아니에요,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소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고소해야 해요. 고소? 내 딸을? 언니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서류 위조했고 엄마 돈 훔쳤잖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딸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소민아, 하지만 엄마 이대로 있으면 언니는 반성 안 해요. 제대로 된 처벌 받아야 해요. 소민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고민했어요. 내가 낳은 딸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소연이는 평생 죄책감 없이 살 거야. 그래서 결심했어요. 죗값은 치르게 해야지. 다음 날 소민이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태진 변호사였어요. 보험 전문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들었습니다. 제가 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보험해지 서류, 통장 입출금 내역. 이거 보세요. 해지 서류 서명이 어머님 필체가 아닙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대리인 서명란에도 딸분 이름이 없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경찰서에 갔어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친족 사기죄였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엄마가 저를 고소했다고요? 그래, 내가 했어. 엄마, 어떻게 저를? 너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엄마, 너 죗값 치러야 해.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소연이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의 보험금을 무단으로 해지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소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보험해지 서류, 필적 감정 결과. 이 서류를 보시면 피해자의 서명이 아닙니다. 피고가 위조한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증언했어요. 그날 피고가 혼자 왔습니다. 피해자는 없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게다가 친족 간 범죄로 더욱 악질적입니다.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2억을 변제하라 명합니다. 소연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소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미용실을 열었어요. 같은 자리였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건강 좀 안 좋아서 쉬었어요. 어느 날 소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언니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대요. 요양원에서 일 시작했대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언니가 엄마 보고 싶대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며칠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변제금 입금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은행에 가서 새 보험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분께는 알리세요? 행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이건 저 혼자만 알 거예요. 통장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지만 안심이 됐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파마해주세요. 네, 앉으세요. 일을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가난하면 죄를 짓게 된다. 나는 오늘 그걸 배웠다.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도.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며칠 후 소연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열어봤습니다. 엄마, 저는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만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아침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에 붙은 사진을 봤어요. 어렸을 적 소연이와 소민이 사진이었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겠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은 옳았으니까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위질을 하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계속되는 거야.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께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